비트코인이 내일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88.3K를 버텨줘야 된다. 지금은 위태롭죠. 자, 물론 이게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한번 버티고 올라선다면 저는 그냥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롱타점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진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거면 비트코인은 90.5K를 기준으로 올라서는지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일봉 기준인데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이더리움은 2,890달러 그 수준을 버텨준다면 그냥 올라설 것 같긴 합니다. 근데도 이 3,075달러 이 정도 가격을 못 넘어선다면 다시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면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왜 지금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변동성이 곧 터질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들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제 타점이 안 맞을 수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고 정말 안정적인 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제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관점을 올려드렸던 건 1월 21일 이게 좀 마지막 관점이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추세 전환을 딱 보여줄 때 들어가는지 아니면 음봉이 크게 들어갔을 때 현물을 모아갈지 이걸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이때 21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이 시장에서 합의된 이 하이 가격을 못 넘어선다면 결국에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 기준은 이 양봉이 있죠. 이 양봉의 중간 가격과 이 음봉의 중간 가격이었어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더리움의 1시간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일단 TPO라는 지표인데 이 TPO 지표를 보면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양봉의 중간 가격 그리고 음봉의 중간 가격 이 수준까지 빠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자, 물론 지금은 살짝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내려왔죠. 자,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 이런 가격들을 못 넘어서는 순간에는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제가 TPO 지표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보조 지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 밸류가 지금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곧바로 올라설 거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이더리움의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이게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장기적인 그 시선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TPO 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100% 타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좀 타점이 괜찮은 타점에서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대응만 잘하면 손실 날 자리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따가 입장 방법은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차트가 아니라 제가 이더리움 주봉 기준으로 장기 구조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거는 패러렐 채널인데 제가 패러렐 채널에 대한 기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구조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이 되는 선은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에다가 딱 선을 연결하고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고점에다가 딱 평행하게 그어서 이런 패러렐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기준선, 이게 플러스 0.5선, 이게 플러스 1선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게 플러스 1.5선. 어떻게 보면 1.5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탔던 게 이더리움의 2025년의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이클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 강세장 당시에 이더리움은 채널 상단부 근처에서 고점을 형성했죠. 고점을 형성하고 2022년에는 채널 하단까지 플러스 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장기 채널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봐도 그래요. 물론 이런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빠진 건 맞긴 한데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붕괴까지는 아니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 내 정상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FTX발 악재가 터지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코인들이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폭락장의 구조적인 그 상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채널을 이탈했던 건 맞지만 하단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선을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딱 이 안에서 회복세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왔으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구조적인 회복을 보여줬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탔을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기 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선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구조적인 상황에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았죠. 자, 후행적이긴 하지만 이 반등세를 어떻게 보여줬나 그것도 좀 체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상황을 봤을 땐 여기가 정말 고점이었죠. 이게 기준을 잡았던 선이니까 기준이 됐던 선인데 이 위로 올라타니까 시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걸 넘어서고 나서 여기서 구조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사이클 내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탈되더라도 회복세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죠. 왜냐? 여기서도 한 번 이탈했는데 여기서도 이탈하고 나서 한 번 더 이탈하니까 구조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아래까지 내려왔던 상황. 그러면서 올라타더라도 다시 한 번 이탈하니까 또다시 이 밑에 있는 플러스 1.5선에 대한 그 지지까지 체크하려고 딱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딱 봤을 때 이전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회복세가 이전과는 다르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결국에 이 가격대 대략적으로 2,000달러 미만이죠. 2,000달러 미만에서는 사람들이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 올라타더라도 이런 가격대 있죠.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2,54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매도를 클릭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자리지만 결국에 들어 올리니까 그냥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채널이 플러스 1선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1선에 대한 저항이 나와줬다가 올라타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었지만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도전조차 못했습니다. 물론 고점을 뚫어낸 건 맞더라도 구조적인 상황에서 여기를 버티고 나서 들어 올렸어야 돼요. 그래야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6,000달러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야 되는 흐름인데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물론 패턴상으로.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4,000달러 이거 넘어서니까 결국에 매도세가 나왔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 추세도 꺾이다 보니까 같이 꺾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구조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딱 플러스 1선과 플러스 1.5선 이 폭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그래서 지금은 이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공포도 커지고 있지만 구조는 살아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심리는 최악에 가까워졌는데 장기 리스크는 정말 줄어든 상황. 이런 자리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 구간 안에서 횡보와 시간 조정을 거친 뒤에 채널 중단, 이게 플러스 1선인데 이 이상까지 올라오는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75달러 이거 넘어서기 전까지는 횡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거 선 딱 넘고 나서 지지를 보여줬나요?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마주치다가 올리는 그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횡보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물론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롱이다, 숏이다 이렇게 가늠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신호로 봤을 때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다가 하나 더 그어보고 그 다음에 흐름을 살펴봐도 되긴 해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 다음에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다가 선을 임의로 좀 한번 그어봤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여기를 버티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양봉이 하나는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조적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현물 매수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선물 기준으로 올라가면 결국에 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돌파를 해주는데 중기적으로 이 선까지 도전을 해주고 밀린다. 그러면 구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겠죠. 구조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 번에 올리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올라타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면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중기적인 그 상승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정말 시장이 급반전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지금의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살아나고 이렇게 한 번쯤은 이게 한 4월에서 5월 전까지 이 정도의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나올 거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4월 전에 이런 양봉이 출현한다면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가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 반대로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가 되거나 시장 충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악재가 터지면서. 그래서 채널 하단, 이거 재테스트 하면서 밑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체크할 가능성은 선저히 낮죠. 왜냐? 여기까지 빠지면 1200달러예요. 1200달러까지 빠진다? 차라리 코인에 투자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로는 이렇게 음봉으로 이때처럼 또 유지가 되는 딱 내려갔다가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경우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겠죠. 자, 이렇게 딱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또 횡보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땐 이 시나리오가 확률이 10% 미만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음봉이 한번 떨어지잖아요. 근데 종가상으로 마감을 못하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때도 이탈되고 나서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 딱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물론 주봉 상황에서는 1개월 정도긴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2개월 정도가 딱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한 40%,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50% 정도. 제가 봤을 땐 이 안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이나 5월 전엔 말이죠. 물론 그 전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나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이게 뭐 주봉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일봉이나 아니면 제가 요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뭐 VAH, VAL 이게 포함된 TPO 지표로 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인 그런 수익도 한번 챙겨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죠. 이게 23일날 잡았던 좀 타점인데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못 넘어서면 한번 밀렸다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방에서 88.75K 이 시장에서 합의된 VAL 가격 밑에서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90.5K 그 이상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매물대 구간이고 강한 저항대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TP를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먹었다면 우리가 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타점을 좀 잡아드리진 못했지만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88.3K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상황에서 정말 버티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롱 타점을 외치더라도 이렇게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무조건 롱을 외친다. 그건 아니고 이런 숏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딱 보시면 셀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손절선, 아래에는 익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바위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딱 익절선에 도달하게 되면 딱 타겟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편하시다는 거. 저도 이걸 활용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타점이 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가 늦잠도 잤고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 또는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방어선. 제가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은 버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추세 전환, 이 판단 기준이 딱 들어서는 그 구간 전까지는 이게 횡보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단기적인 타점이나 장기적인 타점을 좀 잡으실 분들은 이 가격대를 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가격대 밑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격대를 버텨주는지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제 영상이 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